연봉 1억을 받으며 근무 시간에 낚시를 가던 현대차의 킹산직. 공장이 불타는 잿더미 위에서도 내 보너스 더 내놔라며 소송장을 날린 금호타이어 노조. 우리는 이 기막힌 뉴스들을 보며 그저 도덕적 해이가 심하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볼까요? 인건비 1억 3천만 원대 1,400만 원. 사람보다 10배 싸고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는 로봇이 나왔는데 굳이 낚시터 간 직원을 달래가며 공장을 돌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법인세 27.5%대 폴란드 19%. 공장이 불타도 돈 더 달라는 나라와 땅을 공짜로 주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나라. 계산은 1초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8,600억 원의 돈보따리는 미련 없이 폴란드로 떠났고 현대차 공장엔 사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로봇 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을 걷어내고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귀족 노조가 어떻게 제 밥그릇을 걷어찼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준비한 노조 없는 세상, 즉 로봇과 해외로 떠난 공장이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를 보내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도대체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킹산직이라 부르는 그들의 하루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여기 25년차 생산직 직원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의 연봉은 약 1억 원. 그는 오전 7시 30분에 공장에 도착합니다. 원래 근무는 8시 시작이지만 30분 일찍 카드를 찍습니다. 이 30분을 연장 근무로 인정받아 수당을 챙기는 이른바 올려치기 관행입니다. 라인이 돌아가는 근무 시간, 김 씨의 손에는 공구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한 손으로 볼트를 조이면서 눈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넷플릭스 영화에 고정돼 있습니다. 심지어 더 편하게 보려고 공장 곳곳에 사제 와이파이 공유기까지 몰래 설치했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와이파이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노조는 와이파이 차단은 노동 탄압이다 라며 특근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영화 볼 권리를 위해 생산 라인을 세우겠다는 발상, 이게 대한민국 제조 현장의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령 근무입니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어떤 직원은 근무 시간에 아예 공장을 나가서 본인의 부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낚시터에서 세월을 낚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돌아와 카드를 찍었습니다. 동료들은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건드리지 말자는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그는 5년간 5억 원이 넘는 월급을 챙겨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정년이 끝나면 내 자식을 우선 채용해달라. 조선시대 음서제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고용 세습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는데 귀족 노조는 내 자식에게 이 철밥통을 물려주겠다며 현대판 신분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가성비와 불공정이 판치는 공장을 계속 한국에 유지하고 싶은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시선을 광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선 더 비현실적인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2025년 5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공장 설비의 절반 이상이 탔고 타이어 20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회사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구사항을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집니다. 우리가 받는 체력 단련비, 김장 보너스, 하계 휴가비, 이것도 전부 통상임금에 넣어달라. 이 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면 직원 1인당 월급이 100만 원 넘게 오릅니다. 공장은 불타서 생산을 못하는데 월급 봉투는 더 두껍게 채워달라는 요구. 결국 경영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 2025년 12월 1일 금호타이어는 8,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폴란드 오폴레로 떠나겠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폴란드 정부는 법인세를 19%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27.5%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내일 아침 공장 문이 열릴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8,600억 원의 투자금과 매년 6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는 한국을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1등 기업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낚시하는 노조를 보며 그저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대차의 복수는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생산직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이 로봇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관절을 자유자재로 꺾으며 부품을 나르고 사람이 하기 힘든 조립까지 척척 해냅니다. 심지어 배터리만 갈아주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돈, 즉 가성비입니다. 현대차 계열사 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약 1억 3천만 원. 그런데 이 아틀라스 로봇의 연간 유지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돈 1,400만 원입니다. 사람 한 명 쓸 돈이면 로봇 9대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봇은 유튜브 보게 해달라, 낚시 다녀오겠다, 내 자식 채용해라며 파업하지도 않습니다. 생산성 차이는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 공장 노동자가 1년에 차 44대를 만들 때 미국 공장은 84대를 만듭니다. 한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데 임금은 더 높고 로봇보다 10배나 비쌉니다. 회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8년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공장에 이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미국 땅에서 파업하지 않는 로봇들이 24시간 돌아가는 무인 요새를 짓고 있는 겁니다. 노조가 정년 연장하라며 머리띠를 두르는 동안 자본은 조용히 1,400만 원짜리 로봇으로 그들을 대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낚시하던 귀족 노조에게 날리는 자본의 진짜 복수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노조 내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에서 낚시 가던 직원이 해고되자 노조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개인 일탈이다. 우리가 보호 안 한다. 로봇이 들어오고 인력 30% 감축이 현실화되자 이제 동료를 버리는 생존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기업들이 떠난 뒤 날아올 청구서는 바로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됩니다. 첫 번째 청구서, 도시의 소멸입니다. 군산을 보십시오. GM 공장과 조선소가 문을 닫자마자 3년 만에 제조업 생산액이 20% 증발했습니다. 30대 인구는 무려 25%나 사라졌습니다. 젊은 아빠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도시. 공장이 떠나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도 유령 도시의 흉물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청구서, 세금 폭탄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법인세가 무려 17조 9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이 떠나서 펑크난 나라 살림 누가 메워야 할까요? 결국 남아있는 여러분의 소득세와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구서,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서비스업보다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귀족 노조가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20대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43%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은 이제 공장이 아니라 편의점 계산대와 배달 오토바이 위뿐입니다. 오늘의 불편한 진실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선 넘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연봉 1억을 받으며 낚시를 가고 공장이 불타도 보너스 소송을 거는 노조의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둘째, 자본의 냉철한 계산입니다. 기업은 분노하는 대신 1억 3천만 원짜리 사람을 1,400만 원짜리 로봇으로 조용히 대체해버렸습니다. 셋째, 회수 불가능한 청구서입니다. 그 결과 8,600억 원의 투자금은 폴란드로 떠났고 우리에게 남은 건 세금 폭탄과 청년 일자리 소멸뿐입니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본에는 조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설마 삼성이나 현대가 한국을 버리겠어? 노조가 좀 설친다고 공장 문을 닫겠어? 하지만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자본은 애국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효율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한국이 비효율의 늪에 빠지는 순간 그 물길은 언제든 미국으로, 폴란드로, 베트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니까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낭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경쟁자는 옆자리 동료가 아닙니다. 군말 없이 24시간 일하는 1,400만 원짜리 로봇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이 없다면 그 자리는 언제든 대체될 것입니다. 노조가 투쟁을 외치며 쇠파이프를 드는 동안 자본은 조용히 짐을 쌌고 로봇계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공장에 남겨진 건 일자리 소멸이라는 재앙뿐입니다.
이런 무개념한 귀족 노조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빨리 한국을 탈출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우리 청년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기업도 노조도 아닙니다. 바로 아무 죄 없는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